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 운임에 관련된 이제 수업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항공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야타의 경우는 그 전 세계의 그 항공 운임과 그 다음에 그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해서 그 세 개의 지역, 에어리어 1, 2, 3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에어리어 1, 2, 3는 트래픽 컨퍼런스의 약자를 따서 TC 1, 2, 3 이런 표현으로도 호칭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전 세계를 세 개의 지역, 에어리어 1, 에어리어 2, 그 다음에 에어리어 3로 구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에어리어 1은 서반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2와 에어리어 3의 경우에는 동반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셔야지 됩니다. 에어리어 1에는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서브 에어리어라는 거예요. 서브 에어리어. 그래서 에어리어 1에 속한 서브 에어리어 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셔야지 돼요. 예,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으셔야지 돼요. 에어리어 1에는 북미, 그 다음에 중미, 남미, 카리브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 한글로 북미, 중미, 남미, 카리브해도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이거의 영어 표현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노스 아메리카, 그 다음에 센트럴, 그 다음에 사우스, 그 다음에 카리비안 아일랜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실 수 있으셔야지 돼요. 에어리어 2 같은 경우에는 그 유럽,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미들 이스트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에어리어 3의 경우에는 네 가지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이 별도의 서브 에어리어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그 다음에 남서태평양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별도의 서브 에어리어로 나와 있다. 이 표현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항공지리는 에어리어 1, 2, 3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에어리어 1에는 노스 아메리카, 센트럴, 그 다음에 사우스, 캐리비안 아일랜드 이렇게 네 가지 서브 에어리어가 있다. 그 다음에 에어리어 1은 서반구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에어리어 2와 에어리어 3는 동반구에 해당이 되는데, 에어리어 2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은 미들 이스트라고 표현되는 영어 표현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3는 그 우리나라와 일본이 별도로 있고,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남서태평양 이렇게 네 가지 서브 에어리어로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머릿속에 도표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으셔야지 돼요. 네. 이거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예요. 그쵸? 예, 지도인데 제가 이제 이 지도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실은 예전에 수업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대면 수업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럴 때는 이 지도도 다 외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이 반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수업이 제대로 진행이 좀 못된 것 같아요. 예. 요거가 이제 지난 학기에 조금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계획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이 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간이 있을 때 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도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본을 평면으로 펼쳤을 때 세로로 이렇게 에어리어 1, 2, 3를 나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어리어 1에 해당이 되고 에어리어 2에 보시면 유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지? 하여튼간 요 베이지색 같은 거? 베이지색은 뭐에 해당이 돼요?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뭐죠? 중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프리카 대륙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의 색깔이 포함된 지역은 일반적으로 좀 별도로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에어리어 3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별도의 에어리어라서 이렇게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노란 색깔은 다 뭐죠? 예, 동남아시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과 심지어 여기 러시아에 보면 아시아 바운드가 있어요. 예, 여기에 대표적인 게 여기가 뭐죠?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해서 아시아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두색은 뭐죠? 예, 남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는 남서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번 지역과 여기 1번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붙이면 지구가 둥근, 지구가 완성이 되는 거고, 에어리어 1과 에어리어 3 사이에 있는 바다가 뭐예요? 태평양, 퍼시픽 오션, 요건 거죠. 그쵸? 예.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는 바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는 바다는 뭐예요? 이게 아틀란틱 오션이죠. 그쵸? 예. 그 다음에 이 남서태평양과 요 유럽 사이에 있는 요 바다는 뭐죠? 인도양이라고 하는 인디안 오션이죠. 그쵸? 예. 그래서 요런 이제 큰 대륙과 바다의 위치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제가 예전에도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항공 업무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쪽 업무를 관심이 있고 직업을 선택하기를 원하면 전 세계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돼요. 예, 그래서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국가나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어리어 1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로 북미, 그 다음에 중미, 그 다음에 남미, 그 다음에 카리브해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북미라고 하면 대표적인 거는 어디예요? 캐나다하고 미국이죠. 예, 캐나다하고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푸에르토 리코하고 그 다음에 버진 아일랜드. 여러분 뭐더라? 해외 계좌 대표적으로 만드는 데가 이 버진 아일랜드잖아요. 그래서 요 지역까지도 포함을 해서 USA가 되는데 캐나다와 미국, 그 다음에 멕시코, 요렇까지가 다 북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미에 해당이 되는 국가들도 한 번쯤은 이런 기억을 읽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미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카리브해. 카리브해에는
아마도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곳들이 많아서 익숙하지 않은 곳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카리브해 지역을 물어보는 그런 뭐 시험 문제는 별로 나오지도 않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바로 카리브해로 가는 비행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 항공 노선이 보통은 이 카리브해를 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주를 가야죠. 예, 미국을 가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다이렉트 노선이 없어서 이 부분에 관련된 운임을 계산한다든지 노선을 예약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지 돼요. 예. 그 다음에 에어리어 2를 봅시다. 에어리어 2의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가 유럽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중동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어요. 이 에어리어 2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조금 주의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알제리, 튜니지아, 그 다음에 모로코. 요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항공 지리에서는 유럽에 속한 나라로 포함한다,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은 조금 신경 써서 기억을 꼭 하셔야지 되고, 시험 문제에도 반드시 나오는 그런 국가예요. 반드시 나오는 그런 국가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예. 유럽에 알제리, 튜니지아, 모로코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동에서는 이집트, 수단, 요 나라를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집트하고 수단도 원칙적으로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 아프리카 지역인데 중동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알제리, 모로코, 튜니지, 이집트, 수단은 원래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항공 지리에서만 유럽과 중동에 속하게 된 그런 국가들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반드시. 에어리어 2에는 유럽과 중동,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렇게 서브 에어리어가 있는데 유럽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알제리아, 그 다음에 모로코, 튜니지아.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이집트, 수단. 요 국가를 꼭 확인을 하셔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는 뭐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아프리카라고 생각되는 국가들은 다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3로 가볼까요? 예, 에어리어 3로 가볼게요. 에어리어 3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국가들이 조금 있죠. 에어리어 3에서도 기억해야 되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어떻게 해야지 되냐면 우선 빨간색으로 할게. 한국하고 일본이 나눠지는 거,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남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남서태평양,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동남아에서는
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아시아 바운드에 러시아가 있다는 거. 특히 여기 아시아 바운드에 러시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반드시 이거 너무 두껍네요, 펜이. 그쵸? 펜의 굵기를 이걸로 바꾸죠. VO 블라디보스톡. 이게 맞나요? 저도 오랜만에 써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괌. 이 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남아시아에 들어가 있어요. 예. 동남아시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지 되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예요. 괌.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우즈베키스탄, 약간 유럽 같지 않나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그 국가도 사실은 아시아 바운드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들어가는 거고 차이나 당연히 동남아시아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시아 대륙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있어요. 예, 남아시아에 해당이 되는 국가들이 여기에 보시면 아프가니스탄, 인디아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도를 인디아라고 하는 거죠. 아프가니스탄, 인디아, 파키스탄,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몰디브, 스리랑카, 부탄, 네팔 이렇게 해서 8개의 국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내서 외울 필요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인디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몰디브, 스리랑카, 그 다음에 부탄, 네팔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인디아, 파키스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몰디브, 스리랑카, 부탄, 네팔 이렇게 해서 좀 기억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 동남아시아의 국가들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헷갈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남서태평양에도 뭐 되게 여러 그 국가들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아시아와 동남아시아와 혼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면 수업을 하는데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어디 있죠, 근데? 잠깐만요.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여러분들이 항공지리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파리라는 도시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도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do a 코드, DAC라는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도시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오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도시에 대한 정보에서는 에어리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에어리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어느 항공 지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도시 코드를 입력을 하고 나서 여기 노란색으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도시 코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무엇을 확인해야지 되냐면 여기에 있는 국가에 대한 정보예요. 지금 프랑스에 대한 국가 코드는 FR이거든요. 그러면 FR로 한번 해볼게요. 국가 코드 검색하는 건 DC였어요. DCFR.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에 TC2라고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예. TC2라고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항공지를 외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도시 코드와 국가 코드의 정보를 활용해서 항공지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요 코드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괌을 한번 볼게요. 괌. 그래서 괌이라는 국가를 딱 쳤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TC3. 사실은 괌은 GM, 도시 코드도 괌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 코드는 GU거든요. 그래서 DC, GU를 칠게요. GU를 치면 이렇게 TC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지 되는 것 중에 DAC, VVO, 블라디보스톡을 한번 해볼게요. 블라디보스톡의 국가 코드가 RU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조금 해봅시다. 그래도 RU라고 하면 사실 러시아만 했기 때문에 유럽에 속한 러시아는 TC2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이거는 아시아에 속한 유럽은 TC 3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에 속한 러시아는 TC3가 나와요. 예, 그래서 사실은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에는 요 도시 코드로, 도시 코드와 국가 코드로 조회하는 거를 했을 때는 오답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러면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DEL. DEL은 델리예요, 델리.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인도 델리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코드가 IN이에요. IN. 그러면 DCIN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DCIN을 하면 뭐로 나오죠? TC3. 에어리어 3에 해당이 되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에어리어 1, 2, 3는 확인이 가능한데 서브 에어리어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 서브 에어리어까지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된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울 건 외워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하시고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얀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이 뭐냐면 에어리어 1, 2, 3 나눠지는 거거든요. 제가 교재를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어디 있나요? 교재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아야타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항공 운임 및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해서 전 세계를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눴다? 에어리어 1, 2, 3로 나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어리어 1, 2, 3를 트래픽 컨퍼런스의 약자를 따서 TC 1, 2, 3 이렇게 호칭을 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즉 에어리어 1은 뭐와 같다? TC 1과 같고 에어리어 2는 TC 2와 같고 에어리어 3는 TC 3와 같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에어리어 1은 서반구에 해당이 되었고 에어리어 2와 3는 동반구에 해당이 되는데 TC1, 에어리어 1에는 북미, 중미, 남미, 카리브해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2에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에어리어 3에는 한국과 일본이 별도의 서브 에어리어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서태평양 이렇게 구분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TC1, 2, 3 이렇게 지우고 요 지도를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에어리어 1, 2, 3가 이렇게 세로로 구분이 된 항공지리 구분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대륙과 대륙 사이에 있는 이 바다도 좀 기억을 하셔야지 돼요. 예. 이 아틀란틱 오션,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여기에 퍼시픽 오션. 이렇게 대륙과 대륙 사이에, 그러니까 TC1과 TC3 사이에 있는 큰 바다가 뭐다? 퍼시픽 오션. 그쵸? 예, 그 태평양이죠. 그 다음에 그 유럽과 미주, TC1과 TC2 사이에 있는 요 바다가 뭐다? 왜 안 움직이죠? 요거 아틀란틱 오션 대서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셔야지 돼요. 물론 이 세세한 나라의 위치까지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뭐 그것까지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는 방향 정도는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 각 에어리어별 주요 국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각 에어리어별 주요 국가. 그래서 에어리어 1에는 뭐 특별하게 다른 국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북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미국하고 캐나다, 멕시코가 들어간다라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국가는 유럽에서는 어디요? 알제리. 유럽에서는 어디라고 그랬죠? 알제리. 그 다음에 튜니지아. 그 다음에 모로코. 이렇게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는 원칙은 어디라고요? 아프리카인데 항공지리에서만 어디에 속했다? 유럽에 속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동 바운드에서도 기억해야 될 국가가 있는데 이집트, 수단 요 국가를 기억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 괌이에요. 괌.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러시아인 아시아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도시가 뭐가 있다? 블라디보스톡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 지도가 확대가 되나? 잠깐만요. PDF가 어디 갔죠? 여기에 보시면 이게 러시아 이건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확대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수업 시간에 책을 보고 다시 위치랑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기록을 멈췄는데 어디서부터 멈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프로그램 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문제에서는 다시 공유를 해야 되나요? 문제를 먼저 볼게요. 문제에서는 우선 에어리어 2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 도시를 찾으라고 했죠. 문제에서 에어리어 2에 속하지 않는 도시를 고르시오. 그래서 두바이, 델리, 마드리드, 카사블랑카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두바이는 중동, 델리는 그 남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마드리드는 유럽, 카사블랑카도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사실은 답은 델리가 되죠. 그런데 이거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도시 자체 도시 코드를 모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해당 도시가 어딘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먼저 DAC라는 코드를 사용해서 두바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두바이 코드를 확인하시게 되면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국가 코드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DCAE 그래서 아랍에미레이트 국가 코드를 확인했더니 미들 이스트 TC2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드리드를 해볼게요. DAC 마드리드. 마드리드는 어디죠? 예, 스페인이에요. 그래서 DC 여기에 스페인 국가 코드는 ES거든요. 그래서 ES. 그래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유럽 TC2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사블랑카 한번 해볼게요. 카사블랑카 같은 경우는 모로코예요. 모로코 같은 경우는 어디죠? 그렇죠. 아프리카죠. 지역 자체가. DA 국가 코드는 DCMA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TC2 해서 모로코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 델리도 해볼까요? DEL 델리를 치게 되면 인도의 델리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도의 국가 코드는 IN이거든요. DCIN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TC3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서 확인을 하시면 TC 에어리어 2, TC2에 속하지 않는 도시는 답이 뭐가 되겠어요? 델리가 되겠죠. 예, 이런 유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돼요. 예, 이 부분은 다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